안녕하세요. 하늘은혜입니다. 오늘 밴쿠버는 저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밴쿠버는 사람을 참 많이 가라앉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비가 촉촉히 내려야 더 초록초록 파릇파릇한 산과 나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또 버텨야겠죠? 예.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저스틴 비버와 하늘은혜의 공통점, 내지는 저스틴 비버와 하늘은혜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뭐 그게 캐네디언입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사실 저는 제 왼쪽 얼굴이, 그러니까 이쪽 얼굴이 20%가 지금도 마비인데요. 예, 그리고 제 턱에 이거 여기 쏙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 램지언트 신드롬이라는 그거를 제가 앓고 나서 남은 후유증이 20%의 마비와 이 쏙 들어가는 거. 그래서 램지언트를 아시는 의사 선생님은 제 여기를 보시고는 램지언트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었는데요. 2022년에 저스틴 비버가 자기 SNS에 자기 램지언트 신드롬 걸렸다고 이렇게 그 마비된 얼굴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 뒤로 램지언트 신드롬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램지언트 신드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인데 영어로 대상포진은 원래 싱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램지언트 신드롬이냐면 균은 같아요. 균은 똑같이 수두균인데 이 수두균이 목을 중심으로 해서 목을 경계로 해서 목 위를 그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램지언트 신드롬이 되는 거고요. 목 밑을 공격을 했을 때는 싱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목 밑이면 대상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 위는 램지언트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램지언트 신드롬에 걸렸을 때는 증상이 어땠냐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픈데 보통은 왜 대상포진이면 어디 물집이 나오는 게 보여서 그걸 보면서 대상포진이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 위로 오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 밑에라든지 여러 다른 잘 안 보이는 데 와서 이거를 알아내기가 더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귀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수포가 귀 안에서 수포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이 제가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를 모르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몸살인가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왼쪽 얼굴이 마비가 되죠. 왼쪽 얼굴이 완전히 마비가 됐을 때 너무 이제 놀래서 여기 한의원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한의원에서는 그냥 구안의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구안의사도 이게, 그러니까 구안의사는 영어로 하면 벨스머였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래서 또 이름이 달라요. 왜냐하면 원인이나 나중에 후유증이라든지 또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왼쪽 얼굴이 마비가 되고 굉장히 아프면서, 그다음부터는 뭐가 왔냐면 제가 이제 어지럼증과 구토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오바이트를 다 해버리고요. 그리고 너무 정말 아파가지고 그때가 제가 2005년인가 6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나이 30 얼마 안 됐을 때죠. 30 초반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밴쿠버 제너럴 하스피털로 그때 911 불러가지고 제가 911을 부르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밴쿠버 제너럴 하스피털의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뇌 CT 찍고 다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아파하고 계속 올리니까 계속 구토를 하고 근데 모르시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계속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경외과 굉장히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의사 생활 40년 동안 이 램지언트 신드롬 환자를 딱 10명 봤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너 램지언트구나 이러고는 그때 이제 대상포진 약을 저에게 주신 거죠. 그러고는 제가 이제 밴쿠버 병원에 2주를 입원을 해 있었는데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램지언트는 사실 병원에서 해줄 건 양약으로 해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대상포진 걸렸을 때 먹는 그 치킨팍스에 대한 그 약만 먹고 병원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었냐면 퇴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픈 것도 너무 아프지만 그리고 또 이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이 램지언트가 오면 이 고통으로 사망하시는 경우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고통이 심할 때는 병원에서 몰핀을 저에게 놨었습니다. 예, 그래서 몰핀을 계속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고통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링거로 멀미약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멀미약으로는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링거로 멀미약을 놔버리면 제가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들어야지만이 제가 그 고통이나 그런 거를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계속 잠만 재웠습니다, 저를. 그래서 그렇게 2주를 있다가 퇴원을 해서 캐나다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가죠. 한국에 가서 경희대 한방병원에 한 달 입원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완치가 안 돼서 또 다른 한방병원으로 바뀌어서 또 한 달을 입원을 하고 총 그렇게 거의 2달 반을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안면마비를 돌리려고 잘 안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구안화사나 이런 거는 또 돌리는 게 쉬운데 이게 램지언트로 구안화사가 온 경우에는 이게 뭐 영영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정말 그때 침이랑 뭐 사열이랑 뭐 봉침에 정말 뭐 모든 종류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었는데요. 오늘 이 램지언트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제가 30대에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수두를 안 했냐 했으면 저는 수두를 했었거든요. 수두를 하셨는데도 나이 들어서 이제 대상포진에 걸리시는 거니까요. 근데 대상포진이 몸으로 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목 위로 오는 램지언트 신드롬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힘드시니까 그 대상포진 백신이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그거 맞으시라고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도 맞거든요. 예, 2번 맞아야 되고 한 10년 정도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백신이 많이 비싸서 이걸 맞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0대 때 했던 그 램지언트 신드롬이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스틴 비버도 어리잖아요. 저스틴 비버도 어린데 램지언트 신드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렇게 2달을 인텐시브하게 경희대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모든 그거를 다 했는데도 20%는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20%는 평생 안 들어오니까 그냥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시니까 괜찮은데 저는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양치질을 하고 이렇게 물 양치를 푸카푸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 이쪽이 20%가 마비라서 물을 홀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푸카푸카를 하면은 물이 막 다 튀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저랑 같이 양치질을 하면 저는 양치질을 하고 푸카푸카를 하면 물이 튀니까 아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들이 푸카푸카를 하면서 물을 막 튀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입술을 잡고 물을 푸카푸카를 해야지 물이 바깥으로 안 나오지 아니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못하는 게 쌈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쌈을 이렇게 싸가지고 입에 넣으면 입술이 이렇게 쌈을 딱 잡아주고 제가 안에서 우겨우겨 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에 힘이 없다 보니까 쌈이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쌈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이제 또 입술을 막고 입을 잡고 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이만큼 일반 사람들이 보시기에 잘 모를 정도로 뭐 저만 알 정도로 저는 사진만 찍어도 알죠. 근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고요. 벌써 오래됐죠. 거의 한 18년 됐네요. 네, 제가 렌즈를 했던 것도. 근데 아무튼 연세 들어서 내지는 정말 50대 이후로 램지언트를 하시면 저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게 너무너무 아프시거든요. 근데 대상포진은 이게 램지로 올지 싱글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시니까 꼭 대상포진 백신 맞으시라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때 램지언트를 했을 때 캐나다에서 제가 입원해 있을 때도 그 밴쿠버 제너럴 하스피털에 있는 간호사분들도 아무도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간호사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램지언트 신드롬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자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자료 뽑아다가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잘 모르는데 이번에 저스틴 비버가 이 병을 하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서, 저스틴 비버가 그 아픔을 겪은 거는 참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저스틴 비버 덕분에 이 램지언트 신드롬이라는 병이 많이 알려진 게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귀 안에 수포가 생기면 이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이 있구나 해서 주변에 누가 뭐 안면마비인데, 그러면 안면마비인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니까 좀 다른 안면마비예요. 예, 이게 같이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신경을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램지언트 신드롬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상포진 그 백신이 조금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꼭 맞으시라고. 예, 이 램지언트 신드롬으로 아픈 것보다는, 혹은 대상포진으로 아픈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백신을 뭐, 이거 광고 아니고요. 아시죠? 제 채널에 이런 광고, 누가 광고를 붙이겠습니까? 저는 광고 붙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들어와도 광고는 안 붙일 건데, 네. 꼭 대상포진 백신 맞으시라고, 그리고 주변에 램지언트 신드롬이라는 병에 대해서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말 쉬운 병이 아님을, 예, 그리고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공부해 봤을 때 이거에 후유증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평생을 이 신경통이 평생을 가요. 예, 평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가서 요새도 가끔 어떤 분들께서 막 이렇게 카페에 글을 올리세요. 자기 아버님이 대상포진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대상포진을 하셨는데 뭐 그 수포가 머리에 있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그건 대상포진이 아니라 램지언트 신드롬이거든요. 그리고 그 램지언트 신드롬의 고통은 일반 대상포진 고통하고는 또 틀려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네요. 예, 그래서 다들 건강하게 안 아프신 게 최고고요. 그리고 다들 뭐 대상포진이나 이런 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많이 야기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스트레스 잘 해소하시면서,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대상포진 그때 램지언트 신드롬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또 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웬만하면 받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램지언트 신드롬의 경험이 참 좋았던 건, 제가 그때 밴쿠버 제너럴 하스피털에 그 응급실에 있을 때 제 주변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전염병이니까. 이게 또 그 수포가 있을 때는 전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응급실에서도 저를 격리시켜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저는 격리돼 있고 아파는 죽겠고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근데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네,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평안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정말 너무 예수님이랑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안 데려가 주셔갖고, 아무튼 그 뒤로도 열심히 살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예, 저는 제가 신앙에 있어서 참 좋은 게, 제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늘 제 옆에 함께 계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런 신앙이나 그런 사람이나 누군가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상포진 백신 꼭 맞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